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예요. 일단 시험 범위가 여기는 우리가 이미 이번 중간고사 때 한 거죠. 그럼 이제 요거 대신에 지금 이제 반통해물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통해물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이거는 중간고사 때 문학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실제로 시험도 봤으니까 큰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지금 이번 기말고사에서의 키포인트는 요 4단원입니다. 문법 단원. 이거는 앞으로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1학기 때 중간고사는 문학 중심이었고 기말고사는 문법 중심이 될 거란 말이야. 2학기 때도 마찬가지야. 결국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혹은 문학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 감상할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문법의 내용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왜냐면 얘는 문항수에서도 차이가 나거든. 이따가 보면 알 거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가 4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5단원. 5단원은 읽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단원이라 또한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중간고사와 좀 견주어 보면 중간고사 때 1단원에서 문학, 지금 거기에서 그 자화상이랑 절정했었고, 그리고 이제 독서의 가치, 2단원이 화법과 관련되는 혹은 매체와 관련되는 좀 그 국어 지식이 있었던 단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3단원이 문학 단원이었는데, 얘는 읽기와 관련되는, 얘는 이제 읽기와 관련되는 지금 단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읽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니까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문법 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는 중학교 때 문법 문제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1학년 문제인데 마치 3학년 문제인 것 마냥 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거치면서 문법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 번씩은 공부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번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우지 않은 용어들도 문제에서 튀어나오게 돼. 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당장에 배운 게 아닌데도 막 문제로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 이 문법을 얼만큼 소화해서 문제에다가 풀어낼 수 있는지가 최종적으로 내가 1, 2등급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번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려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점자가 좀 많죠. 그 비슷한 점수대가 되게 많이 분포했을 거란 말이야. 그것이 이번 기말고사 때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은 내가 막 3등급, 4등급이야. 이제 비슷한 점수대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기말고사 때 한두 문제를 더 맞춤으로써 2등급, 어떤 경우에는 1등급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충분히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험이 이번 기말고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좀 살펴보면, 요거는 봐야겠네. 이번에 중간고사 보지 않았던 이게 바로 결혼에 해당하는 거거든. 지금 3단원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갈래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갈래, 그러니까 서정갈래랑 서사갈래를 봤단 말이야. 3단원부터가, 그러니까 세 번째 소단원부터가 여러분들이 소설과 비교대조 하는 거예요. 요 문제와 관련된 개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희곡하고 소설하고 비교할 겁니다. 배점도 높은 편에 속한 거죠. 배점이 3.7점부터 4.5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4점대가 넘어가면 높은 점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요 문항수만 좀 볼까? 6개 나왔지? 8개. 그럼 몇 개예요? 6개, 8개 더하면 14개지. 다시 우리 전체가 몇 개야?
24개야. 24개 중에 지금 문법으로만 몇 개 나온다는 거야? 14개 나온다는 얘기야. 절반이 넘잖아. 이게 비슷해. 2학기 때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문법을 제대로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말 대비 첫 수업이긴 한데 바로 4단원부터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험이 딱 치러지기 전까지 우리는 4단원 최대한 빨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아,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하고, 아, 맞아, 이때 개념 이거였던 거지?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다시, 지금 이 기말고사 때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음운 변동과 관련된 파트의 특성이, 지금 내가 여기 표준 발음이라고 써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도 표준 발음이라고 써놓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표시했던 이 표준 발음들은 뭐랑 관련되는 거냐? 어문 규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음운 변동은 이건 표준 발음이야. 표준 발음이고, 표준 발음으로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규칙으로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음운 변동 문제는 뭐랑 결부될 수밖에 없느냐? 어문 규정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문 규정의 내용은, 어문 규정에 나오는 용어는 우리가 지금 이거 수업을 하면서 보지 않을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지 않을 것들이야. 보는데 배우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가 잘 되어야지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거지. 봐봐. 배점도 지금 4.5점이 가장 높은 점수인데 4.4점으로 그 다음이잖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내신 문제의 특성이에요. 내가 지금 의문의 변동은 뭐랑 관련된다고? 표준 발음과 관련된다. 그런데 야, 우리가 표준 발음이라고 해서 다 알고 있냐? 아니잖아. 그거 우리가 표준어를 안 써도, 표준 발음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예를 들어서 얘 읽으면 어떻게 읽어? 꽃이라고 있죠. 그런데 내가 얘를 야, 꽃이 피었다 라고 한들 너네들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이렇게 내가 발음을 해도 너희들이 안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발음, 하고 있는 발음들이 실제로는 표준 발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외우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신에서는. 모의고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이 항상 표준어와 표준 발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발음을 다 넣어준다고. 그래야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정말 니네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신은 정해진 범위, 정해진 교과서 안에서 내기 때문에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발음을 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가 해야 돼? 최소한 교과서에 나온 단어들만큼은 표준 발음을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읽나 보다. 그게 끝이 아니라 정확하게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봐봐. 얘도 배점이 높은 편이죠. 4.3점이면.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단원. 아까 5단원 얘기했던 것처럼 5단원은 이제 읽기와 관련되는 거로서 지금 11번 문제가 읽기 방법에 해당하는, 읽기 방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읽기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돼. 이거는 이제 뭐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3-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중간고사 때 봤던 거죠.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어때? 섞어놨다는 거지. 그냥 쭉 몰아놓은 게 아니라 이제 보통은 문법 문제, 의문 변동이나 맞춤법 문제가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들 묶어서 내는데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눠서 쪼개서 내놓은 경향, 작년 시험 문제니까 어디까지나 내년 경향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맞춤법에 해당하는 것. 맞춤법은 띄어쓰기도 포함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도 표시를 안 했어요. 똑같아요. 표기 규정, 어문 규정을 말하는 거야. 어문 규정을 적용하거나 활용해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건 맞춤법 문제인데 음운 변동하고까지도 연계해서 내고 있죠. 지금 요 한 문제를 뺀 나머지는 다 4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서의 배점도 봤다시피 지금 문법은 문항수도 많을 뿐더러 배점도 높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때 문법을 좀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거 별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선에서 멈추면 지금 14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기말고사를 통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1년 동안 마찬가지야. 1년 동안. 2학기 때도 똑같습니다. 문법이 나오면 애들 다 흔들려. 그 다음에 이 맞춤법에는 띄어쓰기도 적용이 된다는 것. 물론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지만 일단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회 시험 문제는. 그런데 사실 이 배점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거는 4.5점을 줘도 부족한 점수예요. 그 내용이에요. 아마 맞춤법 할 때 가장 어려운 내용이 사이시옷을 적는 것과 관련이 될 거다. 이렇게 작년에 기말고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문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네, 답 안 맞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풀고 난 다음에 제가 문법 문제 간단히 보면서 밑줄 치라고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냥 그 상태로 제가 다시 회수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직전 보강 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쓴 답하고 당연히 직전 보강 때 쓰는 답하고 달라야지. 그러니까 구분해서 써야지.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지금은 제대로 푸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법 문제만 한번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